대표님들, 네이버 플레이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대표님들이 제일 억울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리뷰였거든요. 좋은 서비스를 해도 이상한 리뷰 하나 달리면 정말 타격이 크고 그때는 가게가 망합니다. 별 이유도 없이 보이는데 저평점이 찍히고 심지어 설명도 없이 낮은 별점만 툭 남기고 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이 뭐냐면 네이버가 플레이스 리뷰에 5점 척도 별점을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합리적 설명 없이 3점 미만 별점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리뷰어 평균 별점 공개도 함께 추진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건 좀 중요해 보여요. 이건 단순히 리뷰 화면 바뀌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님들이 늘 억울해했던 별점 테러, 무지성 저평점, 설명 없는 악성 리뷰, 이런 문제를 네이버가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떠올렸는데요. 한 가지는 네이버도 이제 리뷰 시스템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느끼는구나. 두 번째, 앞으로 플레이스는 리뷰 숫자 경쟁이 아니라 리뷰 신뢰 경쟁으로 더 갈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동안 플레이스를 하시는 대표님들 이런 경험이 많으셨을 거예요. 손님은 별말 없이 하고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낮은 점수 하나 딱 찍혀 있고 내용은 별로 없는데 기분 나쁜 게 남겨져 있고 심지어 경쟁업체나 악의적인 사람이 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리뷰 하나가 생각보다 진짜 타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우리 대표님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게를 처음 딱 봤을 때 사진도 보지만 리뷰와 평점도 거의 바로 보거든요. 특히 플레이스에서 별점은 진짜 강력해요. 배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글은 안 읽어도 숫자는 본다는 거죠. 4.8인지 4.2인지 3점대인지 그 숫자 하나만 보고도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별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다시 별점 시스템을 손보면서 설명 없는 저평점 남발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건 꽤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별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안 해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낮은 점수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 없이 3점 미만 별점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진짜 불만이 있어서 정당하게 낮은 평가를 남기는 것까지는 맞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 짜증나고 진짜 막 만나면 막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자 이런 맥락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무작정 저평점을 때려는 그런 테러리스트들 여러 군데 남기는 패턴 같은 걸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꽤 반길 만한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대표님들이 리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한 막대먹은 그 리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네이버 정말 답답했거든요. 좋은 리뷰 쌌는데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상한 저평점 하나는 너무 쉽게 달리고 그 타격은 바로 그날부터 와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적어도 네이버가 그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움직였다는 건 배민도 또 다른 플랫폼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리뷰어의 평균 별점 공개도 꽤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리뷰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딜 가든 불평불만인 사람들 있잖아. 자, 그 낮은 점수만 주는 항상 낮은 점수만 주는 스타일이라면 자, 그 사람 리뷰를 보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원래 좀 야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뷰 하나하나를 조금 더 맥락 있게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표님들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뷰라는 게 원래 숫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 변화가 결국 플레이스를 조금 더 신뢰 기반 구조로 끌고 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표님들이 궁금한 건 이거겠죠. 마남님, 그럼 이제 별점 테러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완전히 없어질 거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 별점의 부작용은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들 중에서도 별점 안 하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좋았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자, 저도 왜 이게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정책이 생긴다고 현장에서 문제 사례가 바로 0이 되는 건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예전보다 네이버가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방향을 보였다는 거겠죠. 이건 의미가 커요. 플랫폼이 뭘 문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후 운영 기준도 달라지고 그게 네이버라면 또 다릅니다. 그럼 앞으로 대표님들이 뭘 봐야 하느냐,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는 리뷰 숫자보다 리뷰의 질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별 하나 툭 남기는 시대보다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이 느껴지는 리뷰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장님도 억울한 리뷰에 대해 예전보다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원래 그렇지 이상한 사람들은 꼭 있어 이러고 넘기기보다 정책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내 플레이스를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앞으로 플레이스 운영은 리뷰 관리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뷰 관리는 조작이나 편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좋은 리뷰가 쌓이게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막 영수증 리뷰 작업하고 막 이러는 거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대표님들이 오히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이제는 리뷰를 많이 받기보다 이상한 리뷰에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후기가 꾸준히 쌓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리뷰 내용이 다양한 게 남겨지는지도 살펴보고 특정 한두 개 저평점에 전체의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게 기본 체력이 있는지 이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스는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경험이 계속 쌓이면 이상한 리뷰 하나가 들어와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평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상한 저평점 하나가 엄청 우리 사업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네이버 플레이스 변화 방향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네이버가 별점 테러를 완전히 없애주느냐 보다 이제 플레이스를 더 신뢰 중심 구조로 바꾸려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님들한테는 정말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사업이라는 건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덜 손해보는 구조가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리뷰 하나가 모든 걸 흔드는 시스템보다는 리뷰도 조금 더 맥락 있게 보고 리뷰어의 성향도 참고하고 무지성 저평점은 제재하는 쪽이 훨씬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네이버를 옹호하면 너 네이버한테 돈 받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네이버의 플랫폼의 방향과 이러한 의의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 네이버가 플레이스 리뷰에 5점 척도 별점을 다시 도입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3점 미만 별점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할 예정이며 리뷰어 평균 별점 공개도 함께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단순 리뷰 기능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정말 억울했던 문제 중 하나였던 별점 테러, 설명 없는 저평점 남발에 네이버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플레이스도 리뷰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리뷰의 질, 리뷰의 맥락, 리뷰 신뢰도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도 이제는 플레이스를 그냥 가게 정보 페이지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공간으로 더 봐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실전 이야기, 대표님 입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도 걸어둘 테니까 플레이스, 네이버 마케팅, 파워링크 다 상관없어요. 사업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들어와 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레이스에서 제일 억울했던 리뷰 경험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우리 악플 테러에서 꼭 해방됩시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케팅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